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밤 라디오의 지유입니다. 사람은 사람만이 바꿀 수 있다. 내 편을 들어주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결코 절망하지 않는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라는 말들이 있죠. 또 거의 모든 심리학 책에서는 내 말을 들어주는 친구의 존재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곁에 두라는 조언들이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 사람에게 기댔다가 오히려 상처받게 되는 일 겪어보시지 않으셨어요? 또 어떤 사람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서 기대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에게 크게 실망해서 더 힘들어지는 일도 종종 생깁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 힘들어도 사람한테 너무 기대지 마세요의 저자인 정신과 전문의이신 정우열 작가님은요. 오히려 사람에 대한 지나친 기대가 위험을 부른다고 조언합니다. 사람은 사람이기 이전에 본능으로 움직이는 짐승이고 이것은 나와 타인 모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그냥 인정하고 사람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나눈 실제 상담 내용의 핵심들을 모아서 이 책을 내놓았는데요. 그래서 이 책에는 인간관계 고민 총정리의 내용이 뼈대가 되어서 다양한 연령대에 또 다양한 사람들의 사연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론과 또 실제 사례가 잘 어우러져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지식과 재미를 동시에 느껴볼 수 있습니다. 저자는 우리가 외롭고 힘들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기대거나 친구를 만들려고 하기 전에 자신의 속마음을 스스로 이해하고 인정해주는 것, 즉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또 내가 왜 화가 나고 힘든 건지 제대로 이해해주지 않은 채로 누군가와의 관계에만 집착했을 때에는 우리가 오히려 더 상처받기가 십상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 책 속에서 그가 제안해주는 인간관계 해법들은 정신과 의사로서의 탄탄한 내공이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우리의 실생활에서도 매우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할 것 같은 내용들이 가득해서 여러분께도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사람 관계에 너무 기대거나 휘둘리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그 자체로 더욱더 내공이 단단한 사람이 되어서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줄 오늘의 책 이야기 속으로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힘들어도 사람한테 너무 기대지 마세요. 외로움을 많이 타는 그녀에게 다가온 한 여자. 20대 후반의 영미 씨는 어려서부터 외로움을 많이 탔습니다. 타고나길 내향적인 성향이어서 먼저 적극적으로 친구들에게 다가가지는 못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반에서 존재감이 드러나는 아이들을 멀리서 바라보며 부러워하곤 했는데요. 매년 반에서 한두 명 정도와는 친구가 되었지만 늘 뭔가가 아쉬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중심에 있고 싶은 마음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면서는 이런 마음이 더더욱 커졌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반이라는 공간에 함께 있었기에 천천히라도 친해질 수 있었지만 대학 생활에서는 그렇지가 않았는데요. 다들 자유로워 보였고 적극적으로 보였는데 자신만 뭔가 꿔다 놓은 보릿자루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마음이 부자연스럽다 보니 과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었던 기회들도 날려버리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점심을 함께 먹을 사람조차도 없는 것 같았고
마음속으로는 늘 함께 어울리며 즐거워하는 친구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미 씨는 공부가 좋아서라기보다는 공부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학업에 전념했고 학점은 늘 좋았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는 원하는 직장에도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반복되던 외로운 느낌은 계속 꼬리표처럼 영미 씨를 따라다녔는데요. 그러다 보니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늘 무엇인가가 허전하고 불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미 씨에게 미희 씨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미희 씨는 같은 팀도 아니었지만 스스럼 없이 그녀에게 먼저 다가와서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내심 내가 너무 외로워 보여서 그런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들긴 했지만 점심시간에 다이어트를 한다는 핑계로 사람을 피하던 자신에게 그녀의 존재는 구세주와도 같았기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둘은 종종 식사도 함께하고 퇴근 후에도 카톡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고 그제야 영미 씨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지지받고 인정받는 느낌은 너무나 달콤했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지났을 무렵 미희 씨는 영미 씨에게 일요일에 교회에 함께 가자고 권했습니다. 영미 씨는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서 약간 망설였지만 거절했다가는 미희 씨와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또다시 예전처럼 외로운 삶을 살게 될까봐 두려웠던 거죠. 고심 끝에 그녀는 미희 씨를 따라 교회에 나갔고 그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희 씨 덕분인지 모두들 자신에게 친절했고 관심을 보여주었기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다니게 된 영미 씨는 점점 그곳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었고 미희 씨와 보내는 시간도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일요일에만 만났지만 점점 평일에도 모임이 생겼고 늘 미희 씨와 함께 했습니다. 그녀가 너무나 좋고 그녀 덕분에 알게 된 사람들이 좋다 보니까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도 사라지고 왠지 모르게 없던 신앙심도 희미하게 느껴지곤 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날들을 보내던 어느 날 영미 씨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뉴스에서 사이비 종교 관련 사건이 크게 보도되었는데 그 문제의 교회가 바로 자신이 현재 다니고 있는 곳이었던 것입니다. 영미 씨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그녀는 미희 씨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죠. 미희 씨는 그냥 별일 아니니까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영미 씨는 그 교회에 대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러자 여러 경험담과 함께 이런저런 사건에 대한 내용이 쏟아졌습니다. 그제야 영미 씨는 미희 씨를 비롯한 교회 사람들의 행동이 납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지나치리만큼 목사님을 우러러보는지, 일반적인 교회와는 다르게 신자들끼리 왜 그렇게 관계가 끈끈한지를 알게 된 것이죠. 약간 이상했지만 모두들 당연하게 여기니까 그런가 보다 했던 일들이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영미 씨는 이제 교회에 그만 나가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교회에서 피해를 입은 것도 없고 오히려 미희 씨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받았는데 갑자기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삶에서 미희 씨가 없어져 버리면 이전처럼 다시 외로운 삶으로 돌아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 빠진 영미 씨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이비 종교는 아주 전략적입니다. 어떤 사람의 약점을 파악해서 그 부분을 공략하죠.
정서적 친밀감에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는 기가 막히게 그 부분을 채워줍니다. 외로운 사람을 알아보고 정확하게 그 지점을 파고드는 거죠. 이런 심리적 공략에 넘어가는 분들 중에는 의존적인 성향이 꽤 많습니다. 물론 꼭 의존적 성향만이 여기에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타인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또 누구나 조금씩은 결핍감을 가지고 있죠. 내가 갖고 있는 결핍감을 정확하게 딱 채워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누구나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을 따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멀쩡하던 사람도 사이비 종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꼭 사이비 종교가 아니더라도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누군가를 믿고 기댔다가 대인 경험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사기꾼인 줄 모르고 큰돈을 빌려줬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믿고 비밀을 털어놨다가 구설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또 요즘 청소년의 경우에는 데이트 앱을 통해서 성인들과 접촉하게 되고 결국은 성적으로 착취당하는 비극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정말로 많습니다. 상대방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도 외로움을 채워준다는 점 때문에 쉽게 관계를 끊지 못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심신을 착취하는 나르시시스트 혹은 사이코패스들이 가스라이팅을 하기 가장 좋은 먹잇감이 바로 의존적인 성향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의존적 성향의 먹잇감이 나타나면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물론 처음에는 철저하게 목적을 숨깁니다. 그저 친절을 베풀고 상대의 마음에 잘 공감해주고 지지해주는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을 사로잡죠. 최소한 한 달 이상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상대가 자신을 어느 정도 신뢰하면 그때부터는 자신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만들면서 말을 듣지 않을 경우 가스라이팅을 하게 됩니다. 일단 이러한 관계 패턴이 형성되면 뭔가 수상한 낌새를 눈치채더라도 쉽게 관계를 끝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심리적인 교감이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 달콤함에 빠져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성적, 신체적인 학대를 당하면서도 쉽게 관계를 잘라내지 못해요. 본인이 너무 힘들어도 오히려 그 마음을 이겨내기 위해서 상대의 좋은 점을 억지로 찾아내서 스스로를 속이면 마음이 훨씬 편하기 때문입니다. 또 운 좋게 관계를 끊어내더라도 외로움에 취약하기 때문에 의지할 수 있는 다른 누군가를 은근히 다시 찾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외로움의 냄새를 풍기는 거죠. 바로 이때 나르시시스트 혹은 사이코패스들이 이들의 냄새를 감지하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친구일 수도 연인일 수도 배우자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착취를 당하면서도 관계를 잘 끊지 못하는 성격이라면 자신의 관계 패턴을 잘 되돌아봐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답이 뻔하게 나오지만 막상 자신의 문제가 되면 답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서 술 먹고 행패 부리는 남편한테 일상적으로 당하고 살면서도 부인은 막상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도 있지만 심리적으로 묶여있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도 돈은 벌어오잖아. 나만 참으면 이 가족의 평화를 지킬 수 있어. 이런 말들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의존적인 관계를 버리지 못하는 거죠.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부부 중에는 이런 관계 패턴을 갖고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대개는 의존의 대상이 배우자에서 자식에게로 대물림됩니다. 배우자에게 착취를 당하면서까지 정서적 친밀감을 느끼고 싶었지만 그렇지 못했다면 그 대상이 어디로 옮겨갈까요?
당연히 자식에게 향하게 됩니다. 또 부부와 달리 부모는 자식의 생살 여타권을 쥐고 있는 권력자이기 때문에 어느새 자식을 자기 마음대로 쥐고 흔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식 역시 부모에게 의존적인 심리 패턴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의존성 심리 패턴은 대물림 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의존적 성향의 경우 상담 과정에서도 고질적인 문제가 생기는데요. 상담을 하려면 상담자와도 정서적으로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때 의존 성향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는 보통의 인간관계와는 다릅니다. 하지만 일단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정서적으로 친밀감을 느껴야 본인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고 그래야 치료가 진행되기 때문에 딜레마가 생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정서적으로 의지하다 보면 어느 시점부터는 그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커져서 심리치료가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점점 심리적으로 독립하고 의존성이 치료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담자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나는 더 이상 선생님을 만날 수가 없겠구나. 선생님을 볼 수 없게 되면 나는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 어떡하지? 심리적으로 독립하고 싶다는 마음과 더불어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 상담자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충돌하다가 결국 후자가 이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시 처음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담자는 결핍된 애정을 채우면서 만족하다 보니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상담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상담자가 치료를 종결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뉘앙스를 조금만 풍겨도 내담자는 관계가 끝날까봐 두려워서 스스로의 증세를 악화시켜 버립니다.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상담을 통해서 굳이 타인에게 기대지 않아도 스스로 마음의 안정을 찾는 법을 터득해야 하는데 주객이 전도되어서 상담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 더 이상은 치료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또 이때 상담자 역시 이러한 내담자의 심리에 부응하려는 심리가 생기는데 이것이 바로 역전이 현상입니다. 이것은 내담자가 상담자를 전지전능한 신처럼 여기고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선생님은 내 인생의 구원자라. 이 사람만이 나의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 내담자가 이런 생각을 품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 마음이 상담자에게도 전달되어서 자신도 모르게 그 역할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자신을 구세주처럼 대하는 내담자에게 권위적으로 대하거나 지나친 요구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내담자를 경제적 혹은 성적으로 착취하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이렇듯 의존이라는 상호작용은 굉장히 복잡 미묘하기 때문에 상담자 역시 조심해야 합니다. 내담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왜 그러는지 잘 알면서도 그 욕구를 다 들어주면 안 됩니다. 또한 자신에게만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자꾸 기대를 배반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담자가 스스로 독립에 대한 욕구가 생기고 상담자가 자신의 곁을 떠나지는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안심하게 됩니다. 의존하고 싶은 마음을 다 들어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나를 지속적으로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경험이 쌓여가면 점점 혼자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더 자신감도 생기고요. 그래야 상담자가 없어져도 다른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서도 좌절감이나 불안감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딱 한 사람에게만 전적으로 의지하지 마라.
만약 상담 치료까지 받을 상황이 아니라면 내 말을 들어주고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몇 사람 만들어 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중요한 것은 딱 한 사람에게만 전적으로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미 씨의 경우처럼 전적으로 미희 씨에게 모든 것을 의지해버리면 그 사람이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닐 경우에 너무나 큰 심리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도 자신에게만 너무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게 되기가 십상입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심지어는 상담 치료를 공부한 전문가도 그렇게 되는데 아무리 선한 사람일지라도 그 상황에서 그렇게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분들 중에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다른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는 상황에 빠지게 될 수 있다고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인간관계에도 밀당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또 한 가지, 내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 역시나 심리적으로 안정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생겨도 인연의 끈을 계속 이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해도 이 사람은 나를 떠나지 않는구나 하고 안심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쌓인다면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요령도 터득하게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공허한 외로움에 허덕이지 않게 되고 관계에 지나치게 몰입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착취당하거나 조종당할 일도 생기지 않게 됩니다. 인간관계에도 밀당이 필요하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과연 연애를 잘하는 비결일까? 너무 간절하면 오히려 더 괴롭고 잘 안 되는 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연애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고 말 거야 라는 마음으로 선물 공세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들이대면 연애가 잘 되나요? 오히려 부담스러워서 멀리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것보다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별로 상관없어 라는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평소대로 상대를 대하면 오히려 나에게 호감을 느낄 가능성이 커집니다. 사람의 마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 사람들과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내가 편안해져야 합니다. 그 편안한 느낌이 은연중에 상대방에게도 전달이 되어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이죠. 또한 상대방을 최대한 배려하는 것이 연애 잘하는 비결일까요? 약속이나 장소, 비용 같은 것을 다 상대 위주로 맞춰주는 것이 연애를 잘하는 거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소위 연애 하수들의 방법입니다. 물론 연애 초반에는 이런 방법을 써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초반에 막 퍼주다가 어느 순간에는 지치기 마련이거든요. 아무리 심성이 선한 사람도 마음속에 조금씩 불만이 쌓입니다. 나는 맨날 퍼주기만 하는데 저 사람은 항상 나한테 받기만 하네 라는 생각이 차츰 드는 것이죠. 그래도 관계 유지를 위해서 그런 생각과 동반된 감정을 억누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별것도 아닌 일에 갑자기 생뚱맞게 폭발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은 굉장히 황당해요. 갑자기 왜 저러지 싶은 거죠. 그러면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밀당을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연애에만 해당하는 법칙이 아닙니다. 부부관계, 가족관계, 친구관계, 회사 동료와의 관계 등등 다른 모든 인간관계에도 이 법칙이 적용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밀당이라는 것은 어떤
고도의 전략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역과 타인의 영역에 대한 균형 감각이죠. 나와 타인 사이의 에너지 밸런스. 사람에게는 상반된 욕구가 있습니다. 한쪽은 독립의 욕구입니다. 자유, 혼자만의 영역,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이죠. 그와 반대되는 쪽에는 의존의 욕구가 있습니다. 관계를 통해서 친밀감과 유대감을 느끼고 싶은 욕구입니다. 이 두 가지의 욕구가 충돌하면서 우리는 인간관계의 딜레마에 빠지는데요. 나를 챙기면 그만큼 남을 좀 못 챙기고, 남을 챙기면 그만큼 나를 좀 못 챙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욕구 사이에서 균형을 잘 맞춰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만 생각해서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몸에 배워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연애 관계를 통해서 설명해 주겠습니다. 어떤 20대 여성이 혼자서 연애 상대에게 막 퍼주다가 지쳐서 폭발했습니다. 결국 헤어지게 되었죠. 사랑을 주기만 하다가 지친 그녀는 연인에게 이별을 선언하고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가 되니까 차라리 속이 편하고 좋았습니다. 그동안 상대방에게 맞춰주느라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해서 결핍을 느꼈던 독립과 자유의 욕구를 만끽했습니다. 솔로가 되니까 구속도 안 받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니까 너무 좋다. 호구된 느낌도 없고 진짜 좋네. 진작 헤어질 걸 그랬어.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좀 흐르면 다시 누군가한테 의지하고 싶은 욕구가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혼자 있으니까 좋기는 한데 외롭네. 다시 연애하고 싶다. 누군가한테 의지하고 싶다, 친해지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왠지 모르게 쓸쓸해지죠. 한동안 의존의 욕구가 결핍되다 보니까 갈망이 커진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누군가랑 사귀게 되는데 또 사랑을 퍼주면 어떻게 될까요? 또다시 실망하면서 지치게 되는 사이클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나와 연인 사이에서 에너지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앞서 연애 관계를 포함해서 인간관계가 어려운 사람은 에너지의 초점이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맞춰져 있다고 설명드렸죠. 바로 이 초점을 연인이나 다른 사람들이 아닌 자기 자신 쪽으로 돌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남한테 신경 쓰지 말아야지 라고 굳게 마음 먹는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자신한테, 자기 마음한테 신경을 집중하는 연습을 자꾸자꾸 반복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한테는 신경이 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자연스럽고 편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 호감도가 상승해서 연애든 인간관계든 잘 풀립니다. 배려는 하되 절대 희생하지 마라. 그렇다면 연애 관계에서 어느 정도의 배려가 적당할까요?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해서 나의 친구 관계나 취미 등등의 영역을 최대한 줄이고 100% 상대방한테 맞추어 주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나의 연인이 자신의 동아리 활동이나 친구 모임에 열심히 나갈 때 나보다 그 사람들이 더 중요해? 라고 불만을 터뜨리면서 싸우는 상황이 정말로 많이 벌어집니다. 이런 일로 다투다 보면 서로 자기 영역을 줄이고 상대의 욕구에 맞추려고 노력하면서 결국 독립에 대한 욕구를 희생하게 되죠. 유대감과 친밀함의 욕구는 충족되지만 독립에 대한 욕구가 희생되다 보니
내면의 불만이 쌓이고 이것이 심해지다 보면 골마서 터지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연애 관계뿐 아니라 인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나를 비우고 혹은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맞추는 것이 관계에 독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밸런스를 어느 정도로 맞춰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이거 하나만 기억해 보세요. 배려는 하되 희생을 하면 안 됩니다.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한도 안에서 배려를 해야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특히 인간관계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의 공동체 문화가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중요시하는 것은 원래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고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에서는 자신을 중시하는 것이 곧 이기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아주 강합니다. 개인적인 것과 이기적인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공동체 문화가 아직도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거죠. 이러한 문화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직장을 가족같이 생각하라는 말이죠. 많은 직장인들이 이 말에 치를 떨지 않습니까? 또 엄마들에게는 한없는 사랑과 아이를 위한 순도 100%의 헌신이 모성애의 정석인 것처럼 사회 문화적인 압력을 행사합니다. 많은 엄마들이 이 사회적 인식을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다 보니 자기 자신을 잘 챙기는 것에도 죄책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 자체를 터부시하는 문화에서 살고 있다 보니 욕구를 억누르고 희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이것이 각종 인간관계의 불협화음,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희생은 절대로 금물입니다. 이것 하나만 잘 기억하더라도 파국으로 가는 길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의 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힘들어도 사람한테 너무 기대지 마세요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도 유익하고 또 즐겁게 들어보셨을까요? 제가 지금 세 사람의 유형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예전처럼 다시 인싸가 되고 싶어서 힘들어하는 사람, 자기 자랑을 일삼는 동료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서 손절을 할까 고민하고 있는 사람, 제 입속만 차리고 말이 안 통하는 회사 사람들 때문에 퇴사까지 생각하고 있는 사람. 자,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관계 때문에 유독 힘들어하는 유형이라는 것인데요. 오늘의 저자 정신과 전문의인 정우열 작가님에 의하면 이렇게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자, 첫째, 이 사람들은요, 은연중에 주변 사람들 중에서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란다고 해요. 둘째, 관심의 초점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남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공통점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힘들다라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저자는 상담실에서 수많은 내담자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경험, 그리고 또 심리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실시간 상담으로 수많은 사연을 상담했던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민 중의 상당수는 결국은 인간관계 때문이라는 걸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적 때문에 고민인 학생, 또 회사 다니는 게 너무 힘들다고 호소하는 직장인, 코로나 때문에 집콕 생활을 하면서 우울증에 걸렸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고민은 얼핏 보면 성적이나 커리어 문제 또는 코로나가 원인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내면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보면요. 결국은 친구 관계나 회사의 인간관계, 그리고 부부관계, 가족관계, 형제 자매 관계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인간관계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현대사회에서 IT 기술이 발전했다고 하더라도 타인과 친밀감과 유대감을 나누고 싶어하는 이 사람 본연의 본능,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인간 본연의 욕구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저자는 사람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죠. 사람은 사람이기 이전에 결국 본능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이거는 타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오히려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서 겪게 되는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더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다는 거죠. 또 같은 맥락에서 자신에게 닥친 문제들이 있을 때 해결책을 찾으려고 너무 안간힘 쓰지 말라고도 말합니다. 그 대신에 조용히 왜 자기 자신이 이렇게나 힘들어 하는지 그 마음을 잘 들여다보는 것에 신경을 집중해 보라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나 화가 많이 날 때 그 화를 다스리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왜 화가 나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답변해 보라는 거예요. 감정을 조절하려고 굳이 애쓰지 않아도 그저 이 관찰 하나만 잘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많은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가 제시해주는 인간관계 해법들은 수많은 구독자들과 또 독자들, 네티즌들에게 사랑과 지지를 받았으며 또 실생활에서도 매우 유용한 결과를 사람들이 얻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오늘 책을 한번 실제로 읽어보시면 더 많은 조언들도 얻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에서 겪게 되는 그 수많은 고민들, 문제들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유용한 팁도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여러분께 도움이 많이 되었기를 바라면서요. 요즘 날씨가 정말로 이제 겨울 날씨가 된 것처럼 많이 추워졌는데 늘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따뜻하게 몸 관리 잘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 모두 편안하고 달콤한 밤 보내시기를 바랄게요. 잘 자요. 안녕.